안녕하세요. 6천년의 음악 역사를 아주 쉽고 재밌게 강의하며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음악 역사를 아주 획기적으로 뒤집어 놓은 이 계자들을 시대별로 줄줄이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유식해지는 보물 강의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고대 음악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4명의 계자들부터 모시겠습니다. 인류 최초 그 기록에 남은 두 작곡가는 놀랍게도 여성들입니다. 4300년 전에 에네두안나 그리고 니사바. 이 에나두안나는요, 문명이 시작된 그 메소포타미아지요,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 왕의 딸이며, 니사바는 이게 수메르 문명 초기 왕조 엔키 왕의 딸이었습니다. 둘 다 이 선덕 여왕처럼 문학, 음악, 천문학에 아주 뛰어난 여사제들이었습니다. 특히 니사바는 이 계산의 천재라서 그녀 없이는요, 이 궁정의 물품들을 입출고를 할 수 없었다 하고 그녀의 찬투와 함께 토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네두안나가 홀라당 벗고 있는데 무슨 일일까요? 당시의 작곡가들은 거의 왕족이거나 왕 다음 신분의 사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연 재앙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 재래 의식을 올렸는데, 자신들이 작곡한 곡을 노래 부르며 직접 성관계를 하며 무아지경에 다다라 신과 교류를 한 것입니다. 이집트 왕들도 그 영향을 받아 나일강 앞에서 그 짓을 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고대 계자 인물은 4500년 전 수메르 문명 속에서 문학 음악에 큰 영향을 준 길가메시 왕입니다. 제가 이 길가메시에 관해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수메르 사람들은 이 길가메시의 삶을 토판에 적은 후 오랫동안 이 서사시로 노래 부르는 과정에서 문장의 길이, 액센트, 억양, 다이나믹, 밸런스, 음률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하며 서사시를 읊었기 때문에 고대 역사에 아주 중요하다고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괴짜는 3000년 전 구약성서에 기록된 150개 시편 중 절반 이상을 쓴 다윗 왕입니다. 이 시편이 왜 음악 역사에 중요한고 하니, 음악에서 감정과 캐릭터를 결정하는 시적 표현과 리듬의 본보기였습니다. 시편에는 기쁨, 소망, 두려움, 비극, 불신, 미움, 후회, 자신의 그 감정이 고스란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음악적 표현이 아주 중요하며, 길가메시 서사시나 이 시편에서 사용된 음절, 특히 그 리듬, 구궁, 이 이암보스 삼각 음률은 인간의 그 심장 소리와 리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리듬을 맞추는 장단이나 이 악기를 기띠시라고 불렀고, 이 쟁반같이 큰 드럼이나 리라로 장단을 맞췄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에 맞춰 기도하며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살트라고 하며, 기독교에서는 로마 캐톨릭이 발족된 4세기부터 시편을 캐노니컬 아워 또는 디바인 오피스라고 부르며 수도원에서 3시간마다 낭송했고, 이슬람에서는요 7세기에 살라트라고 부르며 3시간마다 기도송 아잔을 부르며 지금까지 매일 5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머슬림들에게 기도송 아잔을 노래라고 하면요 아주 싫어합니다. 아잔은 음악이 아니라 메카를 향한 기도며 노래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음 음악 역사에서 중요한 괴짜는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내 자신은 알라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무지를 알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나 부처처럼 글을 남긴 적도 없고 음악가도 아닌데 어떻게 음악 역사의 획을 그었을까요? 그의 제자 플라톤이 받아 적은 파이돈이라는 대화적 그 저서는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던 날 그의 친구들 파이돈과 에케크라테스와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적은 것입니다. 영혼의 불면성, 반대성 물질에 의해 상대적으로 대립되며 이루어지는 하모니에 관한 정의, 그리고 Nature of Motion, 즉 자연의 본질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보이는 악기는 육체에 비유하며 보이지 않는 소리는 영혼에 비유하며, 인간은 태어날 때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몸을 통하여 영혼이 더럽혀지고 타락한다. 고로 우리가 살아 생전 영혼을 양성시켜야 하며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더러워진 영혼을 정화시켜야 한다. 그 도구가 바로 영혼을 가진 음악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자연 철학을 이해한 그리크나 중세기 수도승들은 찬트를 작곡할 때 하나하나를 영혼이 들어간 캐릭터로 다루기 시작했고, 음악 표기법에 쓰이는 그 기호, 숫자, 음표를 피규라라고 부르며 몸과 영혼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캐릭터로 다루었기 때문에 자연 철학이 음악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대 그리스 시대 비극 공연의 연출가며 음유신이자 배우인 테스피스와 철학자 소크라테스 제자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테스피스의 비극 공연이 음악 역사에 왜 중요한고 하니 인류 최초 클래식의 특징을 비극 퍼포먼스에 적용시킨 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시학에서 그 비극 공연을 만들어내는 형식이 그 클래식을 이해하는 지침서가 된 것입니다. 밸런스, 형식, 그 다음에 또 단순함, 귀족적 선명함, 비극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지저분한 마음을 정화시키며 육체와 정신의 밸런스를 주고 영혼을 맑게 하며 천박하지 않게 교양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 공연은 박식하고 교양이 넘치는 음유 시인들이 만들고 내용도 이 귀족, 영웅들의 비극을 다루었으며, 희극 공연 코모이디아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풍자적으로 만들고 또 성 밖에 사람들이 관람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코모이디아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코모이디아는 성 밖에 버려진 미쳐진 자들의 공연입니다. 놀랍죠? 철학자들이 좀 배웠다고 성 밖에 사는 신분이 없는 자들을 대놓고 엄청 무시한 것입니다. 비극 공연은 또 많은 음악 용어를 파생시켰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단어들이요 꽤 많죠. 비극을 공연하는 배우가 합창단과 서로 주고받는 이 형식을 르리코스 코러스, 지금의 합창 코러스라고 말하며, 원형극장 그 무대 아래 둥근 마당은 그 비극 공연을 할 때 합창단이 거기서 서서 이렇게 공연을 했었는데, 이것을 오케스트라라고 하며 지금의 관현악 오케스트라를 말합니다.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원형극장 그 무대는 무언가 관찰한다는 뜻에서 스케네 하고 불렀는데, 지금은 무대가 아니라 그 어떤 장면을 말하는 씬이며, 합창단이 짧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대목을 에피소디온이라고 부르며 지금은 에피소드, 그 당시에 객석이라고 부르던 데아트로는 지금의 티에터, 극장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중세기 음악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계자 사나이, 6세기부터 수도승들의 씨를 말려버린 교황 그레고리안 1세. 그가 바로 수도승들이나 이 사제들을 장가 못 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레고리안 찬트는 들어봤어도 그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음악의 구체적인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9세기 그레고리안 찬트부터 확실한 뮤직 노테이션, 즉 네우마 표기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네우마 표기법이란 고대 히브리인들이요, 성서를 이렇게 읽을 때 좀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 문자 위에 기호나 사인들을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것을 네우마 사인이라고 하며 최초 악보 표기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레고리안 1세는 6세기 때 사람인데 왜 그레고리안 찬트가 9세기부터 기록에 남아있을까요? 바로 300년간 암흑시대 때야 흉노족, 그 다음에 야만족들이 막 유럽을 휩쓸며 모든 교회를 불지르고 악보와 교회 그 악기들을 전부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9세기부터 음악 역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레고리안 1세는요 아주 무능한 그 사제들을 전부 다 get out 하면서 수도원에서 전부 쫓아내고 수제들만 이 수도원에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들이요 기가 팍 죽고 말죠. 모든 사제나 수도승들은 여자를 멀리할 것이며 절대 장가를 갈 수 없다. 아주 엄격하게 수도원의 기율을 만들어 놓고 그레고리안 찬트를 사용하게 해 이 로마 캐톨릭 예배 방식을 통일시켜 버린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자연 철학과 관련된 과목 중 계산할 수 있는 과목, 음악이 포함된 쿼드리뷴과 계산에 관련이 없지만 문법과 그 사고에 관련된 트리뷴, 이 7과목을요 모든 수도승들에게 아주 필수로 공부시켜가지고 이 7과목을 수료하지 못한 자는요 찬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승들이 찬트를 작곡할 때는 바로 자연 철학과 관련된 숫자, 영혼, Nature of Motion, 즉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며 음악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중세기 대학들도요, 우리도 수준을 높여야지 하면서 교과과정으로 쿼드리뷴과 이 트리뷴을 필수 과목으로 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레고리안 1세는 수도승들에게 직업 농사를 짓고 수확해가지고 그 김치를 담그게 했고, 피크. 건축학과 엔지니어링을 공부시켜가지고 수도원을 짓게 하며 수리학을 공부시켜가지고 이 수도원의 그 주변에 다리를 놓는가 하면 아트를 가르쳤어요. 이 예수의 업적을 직접 벽이나 천장에 그려놓는 헤지오그라피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기 교회에 가보면요, 전부 다 그 예수의 업적을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리스에 가보시면요, 이 공중에 떠있는 듯한 산봉우리에 지어진 메테오라 수도원들과 튀르키예에 있는 그 5세기 때 지어진 수멜라 수도원에 가보면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수도원들의 건축, 그리고 천장 벽에 빽빽이 그려져 있는 그 헤지오그라피 정교함에 놀랍니다. 그레고리안 1세는 또 연옥설을 처음 만든 장본인입니다. 연옥설이 뭡니까? 죄를 지은 자가 예수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죄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러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손 좀 본 후 천당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중세기 때 음악 역사를 뒤엎은 괴짜는 11세기 초 이탈리안 수도승 기도 다래조입니다. 그동안 음표는 4개 짝대기 위에 그려졌는데 하나 선을 더 그어서 5 짝대기 위에다가 5선으로 만들고 또 1000년 이상 사용한 이 테트라 코드에 2개의 음을 더한 헥사 코드로 6개의 음계를 만들어서 교회 선법을 만들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계명까지 발명했습니다. 중세기 때 음악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킨 괴짜입니다. 다음은 14세기에 더 이상 찬트가 아닌 세속적 음악과 기하곡을 발달시킨 괴짜 김삿갓들, 프랑스의 남쪽 음유시인 트루바두르와 북쪽 음유시인 트루베르입니다. 이들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방방곡곡 쏘다니며 김삿갓처럼 귀족들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팍팍 가는 풍자적이며 서정적 노래를 퍼뜨리는데 이런 노래를 칸소라고 합니다. 이 풍자적인 칸소에 춤을 넣은 것이 발라드입니다. 이 칸소가 이태리를 흘러들어가 기악곡으로 변형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칸조네입니다. 이들은 프랑스 궁중에 드나들며 왕족이나 그 귀족 만화님들과 미래를 즐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19세기 초 독일 그 바이에른 지방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발견된 그 중세기 시가집 카르미나 부라나, 딴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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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이 음악은 카를 오르프가 바로 이 중세기 시가집 카르미나 부라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작곡한 세속 칸타타입니다. 다음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안 괴짜 가치니입니다. 음악 용어를 모두 이탈리안으로 쓰기 한 장본인입니다. 가치니는 누에보 뮤지키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대박이 나는데 바로 성악, 기악, 작곡, 연주의 지침서였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음악을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2가지 필수로 읽어야 하는 책이 있었는데 바로 가치니의 누에보 뮤지케와 또 하나는 배우 신성일 씨를 닮은 바흐의 아들 필립 바흐가 쓴 건반악기 테크닉에 관한 책입니다. 벨칸토, 좀 호들갑스럽지만 이탈리안들의 가장 인간적인 랭귀지 익스프레션. 음악은 인간의 감정 표현이다. 감정 표현이 없는 찬트는 물러가라. 기쁨, 슬픔, 외로움, 그리고 감정마다 분비되는 이 케미칼이 다르며 그리스 시대 사용했던 파토스, 감정의 변화라는 단어가요 라틴어 아펙투스로 번역이 되고 또 독일어로 아펙티브로 또 번역이 된 다음 이탈리아어로 아펙티브로 번역이 되면서 감정이 풍부한 이탈리안이 세계 음악 공통어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프렌치, 영어, 라틴, 독일어를 막 이렇게 섞어서 쓰는 이유도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음악 용어의 어원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스톰 운트 드랭 하면은 18세기 말 독일 문학과 그 계몽사상에서 나온 것이기에 낭만파를 이끈 베토벤의 음악이 왜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졌는가.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가 한국말로 격렬하게 이렇게 가르치면은 학생들은 그저 단어를 해석하는 대로 달달달달 스톰 운트 드랭, what is that? 격렬하게 이렇게 외우기 때문에 본질을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르네상스 말 몬테베르디는 베니스의 성 마르코 성당의 음악 악장이었는데 이 오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오페라가 뭡니까? 자유롭게 액팅하며 말하듯 노래하는 레시타티브와 오페라 가수가 솔로로 기교를 부리며 부르면 아리아로 구성된 것입니다. 몬테베르디는 오페라 컨셉을 이 종교 음악에 적용시켰습니다. 성가대로 분리시켜서 두 그룹이 서로 주고받는 스테레오 효과를 내는 스파게티 아닙니다. 이때부터 많은 음악가들은 챔벌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 두 그룹이 으짜 서로 주고받는 콘체르타토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결국 콘체르토 즉 협주곡이 나오고 챔벌 음악이 우르르르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 역사를 바꾼 괴짜 사나이들 바흐와 핸델, 스칼라티, 비발디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바흐, 핸델, 스칼라티는 같은 해 1685년에 짜자잔 응애 하면서 다 같이 태어났습니다. 바흐, 핸델, 비발디 모두 3월생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3월생들이 머리가 비상하다고 하죠. 저는 3월생이 아닙니다. 바흐는 폴리포닉, 즉 많은 그 멜로디가 있는 다성으로 음악을 작곡했는데 핸델, 스칼라티, 비발디는요 호모포닉, 즉 멜로디와 반주로 작곡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었죠. 그 당시 라모가 기막히게 논리적인 음악 이론 삼하음의 이론을 논문으로 내놨는데 그 당시 음악가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고 바로크 시대 말경부터 너도 나도 음악을 분석할 수 있는 삼하음 이론으로 작곡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크 시대 가장 많은 건반악기 그 형식들을 만들어낸 괴짜들입니다. 변주곡 형식인 파스칼리아, 악기의 기교를 자랑하는 토카타와 2성인 인벤션, 3성인 심포니아, 4성인 후가, 4악장으로 된 댄스 모음곡, 잉글리시 스윗, 프렌치 스윗, 이 스윗은 댄스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렐리드와 후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팽팽했던 유럽 네 나라들을 위해서 새로운 음악적 장르를 만들어냅니다. 얘들아, 우리 춤추며 친하게 잘 지내자. 1악장은 독일인이라는 뜻, 알람망드. 2악장은 뛰어라 하며 춤추는 프랑스 춤 프랑트. 3악장은 우아하다라는 스페인 춤 사라방드. 4악장은 정신없이 빙빙 돌아라. 영국 춤 지그로 작곡된 춤곡을 스윗이라고 부르며 고전시대의 소나타로 발전하게 됩니다. 스칼라티의 550개 소나타도 바로크 시대 때는 스윗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바로크 시대 화성학을 만들어낸 프랑스 음악 이론가 라몽. 음악 역사에서 교회 선법과 계명을 발명한 귀도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라모 전에는 멜로디끼리 이렇게 서로 대립시켜서 하모니를 만드는 대입법을 사용했는데 라모가 삼하음으로 화성학을 만들어 음악을 분석하게 만든 것입니다. 도솔, 미솔, 도라, 파라, 시솔, 레솔 이 삼하음으로 된 알베르티 반주법, 장, 단, 중, 감, 음정으로 된 삼하음 트라이딕 시스템, 마음대로 마줄레, 그러니까 조바꿈 그리고 자리 바꿈도 할 수 있으며 각 음들에게 확실하게 삼하음 소속을 만들어줘가지고 음악을 화성학적으로 분석하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모차르트와 그 하이드는 이 라모의 삼하음 이론을 이용해서 소나타와 협주곡, 교향곡, 변주곡들을 이렇게 작곡하며 고전파의 음악적 특징과 형식을 확실하게 심어 놓습니다. 다음은 귀족에게만 특혜가 갔던 클래식 음악의 신분을 없앤 괴짜 중에 상괴짜, 귀족 여자들에게 최고 인기남 베토벤입니다. 동시대 작곡가들의 전통적 그 형식을 파박
파박 부숴버리고 이 프랑스 혁명 계몽주의의 모델, 더 이상 귀족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 고뇌, 기쁨, 슬픔, 분노, 스토먼트 드랭, 엠핀트 상가이트, 가이스트, 포에지, 이런 계몽주의며 문학적인 요소들을 갖다 음악에 막 쏟아 부어서 낭만파 음악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아깝게도 그의 패밀리 비밀들이 올해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에 냈습니다. 다음 낭만파 시대 음악 역사를 바꿔놓는 괴짜들은 건반의 무법자 쇼팽과 리스트, 그리고 파가니니 삼총사입니다. 이 세 사람은 낭만파 음악의 최고의 진수, 최대한의 테크닉을 보여준 괴짜들입니다. 쇼팽은 낭만파 음악이 어떻게 건반 위에서 시적으로 변하는가를 보여준 장본인이며 멜로디를 오페라틱하게 만들어준 작곡가입니다. 쇼팽의 라이벌 리스트도 절대 질 수 없어.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의 악마라면 나는 건반이의 악마가 될 테다. 양손 꽈배기 만들기, 피아노 훑어내기,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을 건반에서 소리내기, 꽈배기 손으로 양손 엄지만으로 멜로디 만들며 나머지 손가락으로 백그라운드 반주 만들기. 신문에는 리스트가 가운데 다리까지 합세한 피아노를 쳤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들을 건반의 마법사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바로 그 당시 악마로 불리웠던 파가니니입니다. 그는 바이올린 4개 선위에 불가능한 모든 소리를 다 만들어냈으며 동시대 음악가들이 정신을 번쩍 나게 만들었습니다. 20세기 근대와 현대 음악을 바꿔놓은 괴짜 스트라빈스키는 불규칙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빠른 리듬으로 20세기 초를 이끌었고, 셴베르크는 라모의 분석적 하모니 이론을 깨부수고 반음들로 구성된 12음법을 모두로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불협화음으로 이 잔치를 하는가 하면, 파리 음악원의 최고 음악교수 나디아 블랑제는 셴베르크와 반대로 클래식 전통의 애국심을 넣는 클래식과 재즈, 클래식과 민속 음악을 컴바인하는 네오클래시즘, 파퓰러 음악으로 근대 음악을 이끕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현대 음악을 이끄는 아방가드가 출범, 몸으로 보여주는 전위 예술이 등장합니다. 존 케이지. 그는 음악 속에 퍼포먼스를 넣는다며 피아노를 막 때려 부시는 소리, 청중들의 소음으로 퍼포먼스를 만든다며 피아니스트는 그냥 가만히 있고 청중들의 기침 소리, 떠드는 소리, 이게 음악입니다. 박수 소리 등으로 전위 예술을 소개하며 현대 음악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대중음악 장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재즈, 팝, 레그타임, 샹송, 아라비안 팝, 랩, 선정적인 그 프렌치가 아파슈 댄스, 그리고 락앤롤, 스윙, 힙합, 블루스, 락, 헤비 메탈, 또 뭡니까? 엘렉트릭. 모든 클래식 음악에서 파생되어 나온 악어들입니다. 이렇게 음악은 수천 년간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별난 괴짜들에 의해서 서서히 정치, 사회, 종교, 문학, 철학과 함께 음악 역사가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학문입니다. 모든 괴짜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바이.